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동 홈즈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는 보통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수분양자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행사에 그 물건을 분양받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맞추는데요. 거의 분양가하고 같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팔아도 전세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세모녀 전세 사기단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당하는 이유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 파악이 어렵고요. 부동산에 안전하다는 말만 믿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가 새 집에 혹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주변 시세하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매하고 전세 실거래가 내역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주변 한 2, 3년 차, 3, 4년 차 물건보다 우리 집 가격이 확연하게 비싸다. 아니면 매매 가격하고 갭 차이가 굉장히 적다고 하면 그 물건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비슷한 물건의 공시가격도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임차인분들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 보증보험을 많이 드는데, 전세 보증보험도요,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높으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그에서 그 보증보험 받아주는 집값의 기준이요, 아파트는 당연히 시세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좀 보수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의 150%는 사실 일반 매매가격 주변 시세보다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요, 전세 보증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비슷한 연차, 주변에 비슷한 평수에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시가격은 매년 4월 1일 날 나오기 때문에 신축 건물은 공시가격이 대부분 없습니다. 주변 비슷한 물건, 비슷한 연식으로 한번 대체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루차 전세 사기입니다. 하루차 전세 사기는 임대차법의 맹점을 이용한 아주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는요, 내가 오늘 신고하면 오늘부터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오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오전에 그 집을 가지고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나는 1순위가 아니라 은행 담보대출보다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내 보증금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시에는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 다음날까지 별도의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꼭 첨부하시고요, 한 2일이나 3일 뒤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정확히 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도 깨끗하고 우리 집이 깡통 전세가 아니라도 나의 보증금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경매 배당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 집행 비용, 두 번째는 제3자 비용상환 청구권, 세 번째는 소액 우선 변제금과 3개월분 임금 채권, 네 번째는 당해세, 다섯 번째가 돼서야 확정일자를 한 내 전세금입니다. 즉 경매에 넘어가면요, 내 보증금보다 우선되는 권리가 5가지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거는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바로 당해세입니다. 당해세가 뭐냐면요. 이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같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모녀 전세 사기단 같은 케이스도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이 100차가 넘는데 재산세,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들은 굉장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계약할 때나 사는 동안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바로바로 알면 좋겠지만 현 제도상에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시 사용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반 전세 계약은 이런 확인 절차 같은 게 전혀 없고요. 대부분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면 좋겠지만 저희 같은 중개사나 임차인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는 아직까지 분위기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를 의무화시키면 전세 사기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